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여사님은 뭐가 제일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선거 관련해서 결과 분석을 좀 해봤고,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서 좀 영향들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좀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전쟁 기간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은 트럼프는 지난 9월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열렸을 때 젤렌스키가 왔을 때 젤렌스키가 바이든 해리스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났는데 그 앞에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러시아와 더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놓고 옆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앞에 있어도 나는 할 말은 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실은 휴전 협상을 물밑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나라가 중재를 시도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젤렌스키 쪽에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점령하고 있는 영토들에 대해서 그거 다 내놓고 그냥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손절칠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빠지면은 나머지를 다 유럽 국가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떠안을 생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럴 역량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젤렌스키가 트럼프랑 회동을 가지고 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서방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기에 딱 떨어져서 있었던 또 다른 뉴스는 뭐냐? 우리가 나토랑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문관을 비롯해서 병력 지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대선의 향방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지난달 말부터 알고 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축전을 보냈어요. 그리고 축하하고 지원을 꾸준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스스로 내가 취임하면 1월 달이겠죠? 24시간 안에 끝낸다 그랬어요, 전쟁을.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젤렌스키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토에서 결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이미 알아채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전쟁이라든지 명분의 동원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 이 모질이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 나토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나토하고의 관계를 좀 더 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서 한미일, 그러니까 바이든을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내 꼭 열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걸 다 떨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건데, 이제 위가 바뀌었으니까, 트럼프가 바뀌었으니까, 이 모지리가 그 쓰레기 보따리를 자기가 떠안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도발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윤석열은 사리 분간을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무진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쪽 실무진들로 쫙 바뀌고 나면은 야, 한국 빠져 이씨. 그렇죠. 네가 뭔데 다 정리해놓고 나는데 거기다 죄를 뿌려? 형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전쟁 끝낼 거야. 통보하고 한국 빠져.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국가면 그래도 저희가 그 나라와 약속한 게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윤석열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 야 이씨, 야 끊으라 잖아. 빨리 끊어, 빨리 끊어. 이러고 젤렌스키 전화를 바로 안 받겠죠. 그래서 외교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정책이 성공이 해리스 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될 때를 상정한 아무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크게 멘붕 온 사람은 김태효일 것이고요. 그렇지. 본인이 내가 해리스 참모진 만나가지고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줘야겠어. 다 초짜들이고 좀 어설퍼가지고 하하 이러고 허세에 떨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교민트가.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대북 강경 노선 무슨 뭐 핵무장 뭐 이런 되지도 않는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동안 해왔다는 그 대북 관계, 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도 지금 현재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시바 시게루의 힘이 너무 아무 힘없는 허수아비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일본이 추구하려고 했던 한미일 동맹 강화나 또는 뭐 한미일이 나토를 대신할 수 있는 미국을 대신해서 어떤 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자체를 트럼프는 전혀 싫어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북한을 도발해갖고 국지전을 어떻게든 벌려갖고 계엄을 만들려고 했는 시도 자체도 아예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북한이 엊그제 그 탄도미사일 또 쐈어요. 투표 전날인가? 그때 쐈잖아요. 5일, 6일 그때쯤 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습니까? 이 천공, 요격 미사일부터 시작해갖고 현무 미사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7톤짜리 현무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기로 예정을 잡아놨단 말이죠.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연기했습니다. 못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거를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대결 구도를 밀어주던 거는 바이든 말 듣던 국무부와 한미 연합사령관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 걔들이 트럼프가 오자마자 바로 눈치를 바꿔야 돼요. 야 이거 잘못되면 나 군복 벗는 거 아닐까? 이러다 쫓겨나서 어디 한지 필리핀 같은 데 가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이른바 충암파들 쿠데타를 회책하고 있는 김용현 파들이 하려고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바로 아무 짓도 하지 마라고 압박을 내렸을 거라는 거죠. 트럼프는 칼바람이 몰아친다고 트럼프는 죽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는 시작을 어디서 할 거냐면은 본인이 지난 임기 때 가장 천추의 한으로 남는 그 지점에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북한을 내가 먹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존 볼튼이 그걸 틀어버렸죠. 근데 그건 볼튼이라는 한 사람이 튼 게 아니고 볼튼을 위시로 한 미국 내 대북 강경파, 그러니까 소위 폼페이오 뭐 이런 그 딥스테이트 세력 애들, 네, 그 세력 애들. 이거는 정당이 상관없습니다. 트럼프도 그때는 몰랐던 걸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2기 내각이 거의 다 꾸려졌어요. 이제 트럼프는 자기 사람을 다 모았어요. 트럼프가 정말 칼을 갈면서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이란 트럼프한테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트럼프가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실행해 줄 사람들을 다 모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부터 다이렉트로 할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낄 여지는 없고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라는 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뭐야 이씨 내가 대화하고 지금 내가 북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야 너 뭐야 꺼져 이씨. 본인한테 걸거치면은 다 치웁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치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군사적 긴장 관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파병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파병 안 겁니다. 됩니다. 할 수 그런 없습니다. 면에서는 이제 네, 트럼프가 들어옴으로써 어느 정도 이득 내지는 조금 더 우리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좀 덜 가져도 되는 부분은 된 건데 이제 역으로 트럼프가 들어와서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자국 위주의 경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경제 방향을 틀 거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일단 금리 인하를 강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달러로 세계 시장을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었던 무슨 미래 에너지, 그 다음에 미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이 보조금 혜택, 요거 다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들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세를 가장 많이 쳐맞을 나라는 1차적으로 중국이지만 2차적으로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가장 그 미국의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낸 2위 국가이기 때문에 1위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무역 제재가 바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현재 한 1조 한 4천억 수준에서 12조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네. 아마도 그거를 우리 정부에 압박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트럼프와 굉장히 협상 잘할 겁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타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윤석열은 자기를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스스로 우리나라에 있는 국고나 모든 외교적 결정권, 군사적 결정권을 트럼프한테 내주더라도 트럼프한테 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는 무조건 잘라요. 윤석열을 스스로 정리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건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이 된다고 치면.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칼을 들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윤석열을 아니요. 부르는 날 큰일 나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윤석열 상대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주는데 이건 요구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대놓고 언론을 통해서 자기 내부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대통령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언사들을 계속 할 거긴 합니다만, 다이렉트로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윤석열을 만나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15분 통화하는 동안 자기가 조만간 만나기로 했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또 개구랄 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김정은을 먼저 당연하죠. 만날까? 당연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 전임 임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그 지점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게 북미 정상회담이니까 북한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만 듣고 보면 우리는 그냥 다 개망한 것 같은 느낌이 현재는 듭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요 틈바구니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계기는 윤석열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제가 스포를 하자면, 이제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고, 북미 간의 어떤 형태든지 국교 정상화 내지는 일본하고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빠른 시기 안에. 그렇게 되면 북한은 개방이 될 것이고, 개방된 북한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외 투자와 함께, 새로운 일종의 이제, 사업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프로젝트 금융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경제 규모가 400조 원이 넘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 겁니다. 즉 평화시대가 돌아가고 북한이 개방되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400조가 넘는 어떤 그 프렌트 내지는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등거리 외교만 잘하고
트럼프하고 조금만 외교적으로 협상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치면 우리는 바다 안 건너도 가까운 데서 새로운 무역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시장을. 이제 현재 그치. 있는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미 날아가 버린 사우디의 라임시티가 아닙니다. 이제는 북한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우리 남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어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거기 김건희가 왜 나와? 그리고 댓글에도 에스체님이 쓰셨는데 트럼프 검사 싫어해요. 해리스가 선거 유세 내내 나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 출신이고 내가 그래서 저런 범죄자 잘 알아 이러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사인할 일이 자기 조사했던 특검. 회의만 사인한다잖아요. 검사라면 지긋지긋해 아주. 그리고 트럼프는 평생 술을 한 잔도 안 먹은 사람이고 그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야. 술꾼 싫어하고 술집 여자 너무 싫어해요. 이들은 다 죽었어 이제. 자, 아무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좀 시리즈로 한두 번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